안녕하세요.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한 동반자 유니콘 헤드헌터 더나커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에 어떻게 커리어를 설정할지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재취업을 할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 특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가끔 상담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어떻게든 다른 자리로 재취업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된 김에 다른 쪽으로 창업을 해보는 게 좋을까 하고요. 그래, 열심히 달렸는데 몇 년 쉬자, 아니면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취업과 창업 둘 중에 어느 길이 좋을지, 왜인지, 두 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청자분이 은퇴자분이든 곧 은퇴를 앞둔 분이든 모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재취업을 6개월 안에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중년 은퇴라고 특별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바라볼 때, 그래, 이분은 열심히 달렸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공백기가 생긴 인재는 싫어합니다. 슬프지만 나이가 든 인재도 선호하지 않죠. 젊은 인재들도 6개월 이상 공백기가 생기면 싫어합니다.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 공백기가 생긴 중년은 기업에서 선호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열심히 달려오신 만큼 좀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현실 기업은 냉혹합니다. 쉬면 쉴수록 급속도로 본인의 가치를 깎아먹습니다. 이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커리어 동향이 활발한 30대 청년도 1년 이상 공백기가 생기면 별로 채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년의 경우 청년에 비해 리스크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재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제일 권장드리는 건 퇴직하시려는 기미가 보이실 때 미리 구직처를 수소문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중년에서 가장 좋은 재취업처는 어딜까요? 그냥 지인이 추천해 줄 수 있는 취업처입니다. 중장년에 좋은 일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다 공통적입니다. 전부 지인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입니다. 지연이다, 학연이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력서의 그 까만 글씨만으로는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채용 전문가 헤드헌터로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애초에 채용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 주위 레퍼런스도 받아보고 1대1로 대화도 해보고 싶고, 그 사람 진득하게 알아보다가 이 사람 괜찮네 싶을 때 다 알아보고 뽑고 싶지만 시간상 그게 안 됩니다. 결국 시간이 없어서 이력서 텍스트를 보고 이 까만 글씨를 보고 면접 한두 시간 보고 그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시간을 뺏기는 것도 기업도 후보자도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용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래 취업 시장에서도 기업이 약간 갑의 입장에 있지만 중장년 일터에서는 슈퍼 갑입니다. 그래서 시간 들여서 많은 이력서 보고 연봉 조정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 이미 모종의 루트로 검증되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장년 재취업 1순위는 지인을 통한 취업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퇴직하실 나이가 좀 된 것 같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퇴직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본인의 인맥 네트워크를 다듬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연히 인적 네트워크는 평소에 관리해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재취업해야 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창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재취업이 가장 권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창업은 통계적으로 성공 확률이 거의 10% 안팎입니다. 이거는 뭐 엘리트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통계적으로 누가 시도해도 10% 안팎입니다.
창업 잘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 나이대에 중장년에 돈을 날리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이게 재취업의 기회마저도 날려버립니다. 제가 헤드헌팅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내가 쉬었냐? 나 관련 산업 공부했다. 관련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경력으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이 기업은 냉혹합니다. 사업하신 것들은 뭐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경력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공백기로 보거나 오히려 대표 자리에서 자아가 머리가 커졌다고 하죠. 자아가 커져버려서 기업의 오더를 좀 안 따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창업 경력으로 이력서 공백기가 생기면 재취업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힘들고 돈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창업 쪽으로 먼저 나아가시는 것은 우선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재취업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아니면요. 재취업을 하실 때는 이제 본인은 신입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의 오더를 따를 것 같지 않으면 당연히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요. 본인이 아무리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정말 그 산업군의 온리원이 아니신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꼭 본인의 경력이 아니어도 꼭 본인이 아니어도 그 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미리 구직 활동을 해보시면 압니다. 본인의 최종 연봉의 절반 정도로 구직 활동을 하셔도 연락이 거의 안 옵니다. 이거는 조금 슬픈 사례지만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 다니시면서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억이 넘으셨었거든요. 근데 조금 쉬시다가 이후에 연봉 5천만 원으로 낮춰서 구직 활동을 하셨는데도 전혀 연락이 오지 않으셔서 지금은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시는 상태이십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구직 활동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근데요, 말씀드린 대로 황금 타임인 이 6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창업의 경우입니다. 재취업 되면 너무 좋죠. 재취업이 되면 정말 웬만하면 와 이건 진짜 도저히 내가 때려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면 그냥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거를 대전제로 하고요. 중요해서 제가 좀 반복해서 여러 번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1년 동안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안 풀린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창업이라는 게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프리랜서 한다, 1일 기업 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우선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창업이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기업 하시는 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업을 하시더라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적어도 흥미가 있는 산업군 쪽으로 창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게 뭔 당연한 소리냐 싶으실 텐데 진짜 아무 흥미도 없으신데 뭐라도 해야지 하고 억지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억지로 프랜차이즈 창업해서 투자할 돈이시면요, 그냥 미국 배당주 사셔서 배당 받으시면서 소일거리 하시는 게 훨씬 스트레스 덜 쌓이고 괜찮게 봅니다. 그나마 흥미 있는 거 하시는 게 조금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리고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할 거리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흥미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직 전문가긴 한데 창업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말고 뭘 해야 될지 말고 일반론적으로 창업에 굉장히 관심 있게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창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정말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돼요. 실력 그리고 공부 뭐 이런 거는 본인이 하면 되지만 여러 번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릴 말씀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창업은 정말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 번 시도해도 자본금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창업을 하셔서 10번 도전하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려요. 소자본 혹은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창업거리 혹은 프리랜서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헤드헌터도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1인 기업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이런 루트로 헤드헌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료도 나눠드렸었는데 해당 영상은 아래 링크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과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한 어떤 발산에 가깝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와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갖게 되는 새로운 직업이라는 게 어쩌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보다도요,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또 다른 방향으로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원래는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직업이었는데도요, 작은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저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 옆에서 본인 자식 얘기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사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명절에 고향을 가면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 기관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뭐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줄줄줄 얘기하세요. 저는 그 작은아버지 보고 있으면요, 작은아버지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돈은 조금 덜 버신다 하시더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그분한테는 훨씬 적성에 맞고 그분이 행복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항상 좀 묘하게 위안을 받습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요. 퇴직을 하셨더라도 이번이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제2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더 나은 커리어 더나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